네, 안녕하세요. 박진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, 저를 만나는 이제 분들께서 이제 마케팅,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.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팔 수 있을까? 그리고 또 어떻게 브랜드를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. 저 역시 이런 질문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살아왔어요. 여러분들처럼. 그리고 또 수많은 기업가분들 그리고 CEO들을 코칭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한 점이 있었습니다. 다들 겉으로는 마케팅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현재 이 나다움을 회복하는 라이프 밸런스 코치로서 진코치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. 또 CEO를 위한 마케팅 사고법이라는 책을 통해서 존재와 정체성의 중심의 마케팅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. 오늘 그런 질문들과 함께 제 여정을 나누고 또 진정한 마케팅과 브랜딩이 무엇인지 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보시면 학창 시절부터 좀 이런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좀 떠올리십니다. 근데 저 역시 좀 현실이 좀 많이 버거웠고 또 성공을 좀 중시하는 그런 환경에서 착한 아이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압박들, 그런 과정에서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감정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좀 그런 괴로움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. 다들 약점이 있겠지만 저도 가장 큰 약점은 현실을 도피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. 그 도피처가 바로 게임이었는데요. 현실이 힘들수록 이제 가상세계는 너무나도 자유롭습니다. 그래서 우리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저는 공부가 아닌 게임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도피 속에서도 제 안에서는 계속 멈추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. 나는 왜 이렇게까지 도망치고 있을까? 꿈은 꿔도 될까? 혹시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? 좀 뭔가 좀 도피하고 싶을 때 그 속에서도 계속 들려오는 어떤 내면의 목소리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이제 그 질문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좀 결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. 이게 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공 전략이 됐습니다.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기라는 이게 저의 전략이 되었는데요. 저는 성공하고 싶은 갈망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.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함이 있으면서도 또 너무나도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꿈은 꿀 수 있잖아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만 하면 막막했지만 좀 그러던 과정 중에 좀 TV에서 우연히 중학교 2학년 때 20살의 한 여성분이 온라인 쇼핑몰로 4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그 방송을 보게 됩니다. 제가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도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, 그 당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첫 국내 SNS였던 것 같습니다.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 플랫폼을 한 2년 동안 게임하듯이 미친 듯이 몰입했습니다. 게임할 때처럼 공략집을 게임할 때는 보통 공략집을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좀 SNS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스스로 좀 터득하면서 조금씩 저의 작은 영향력을 좀 키워갔습니다. 결과적으로 영향력을 좀 얻게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의류 쇼핑몰을 또 첫 사업을 시작해보게 됩니다. 그때 이제 그 결과는 성공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주 보기 좋게 실패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좀 배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저만의 첫 가설을 내렸었는데, 영향력을 얻는다고 해서 꼭 수익이 따라오는 건 아니구나라는 그 사실을, 그 경험을
첫 사업을 통해서 좀 깨달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했지만 또 그 과정에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. 마케팅이랑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이대로 갔으면 정말 좋았겠지만, 20살이 되던 해에 제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이제 부모님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고 또 파산까지 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록금을 준비해야 되고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한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는데요. 더 이상 이제 기댈 곳이 없으니 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오히려 좀 더 제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좀 절박함들이 오히려 제 대학 생활의 전략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어떤 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저는 그 소셜미디어를 해왔던 그 경험으로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얻는 법, 그리고 SNS를 잘 다루는 법, 또는 마케팅하는 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학생부터 무려 100만 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는 그런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. 또 이 소셜미디어라는 걸 저는 좀 꿈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. 단순히 이걸 성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다 보니 그 당시에 요즘엔 너무나 많이들 잘 하지만 이 도구를 잘 다루는 것만 가지고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대학생으로서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세상을 또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이 온라인을 활용한 각종 대회들 이런 것들을 막 전국적으로 참여하면서 학생 때 받아보지 못했던 상장들도 받고 많은 상금을 받으면서 또 대학교와 생활비를 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. 계속 청년이었지만 성공하고 싶은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하면 계속 뛰어넘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돈을 영향력은 넘어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만 몰입하던 그런 고민 끝에 제가 기업을 위한 SNS 마케팅 프로그램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. 대학 졸업을 앞뒀을 때. 그때 이제 정말 좀 대박의 조짐이 보였고, 그때 이제 성공한 CEO들과의 미팅이 좀 줄을 이루는 정말 꿈에 그리던 그런 장면이 실제로 저에게 좀 나타났습니다. 많은 분들이 초대를 해주시고, 그런데 들뜨고 너무 신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또 마음 한켠에서는 또 불편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. 이게 내가 정말 꿈꾸던 삶이 맞나? 라는 질문들.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걸 결정하던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자랐거든요.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, 이제 할머니께서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좀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저한테, 준영아, 돈을 많이 벌어도 소중한 걸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어릴 때부터 항상 해주셨던 메시지도 마지막에 가실 때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영향력도 돈도 얻을 수 있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잃어가고 있다는 걸 그때 좀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처음으로 이 삶을 내려놓고 싶다,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되더라고요. 그 이후 돈이랑 영향력 대신에 왜 살아야 되지?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라는 어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. 이것을 좀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좀 숨 쉬는 게 의미가 없다는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. 며칠 동안 이 질문만 오로지 붙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우연히 두 단어를 만나게 됐습니다. 비전이랑 미션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됐는데요. 그때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계속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었고, 그 당시에 제가 썼던 한 줄이 디지털과 마케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나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나눠주자라는 이 메시지를 좀 적게 됐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두 번째 성공 전략이 되었습니다. 비전과 사명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. 이 사명을 좀 찾으니 또 뭔가 잘 풀릴 것만 같았는데 또 아쉽게도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찾아오더라고요. 좋은 일을 해도 수익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. 의미는 있었지만 좀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.
어떻게 하면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최고들을 좀 만나러 다니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수많은 책들도 읽고, 정말 많은 사업가들에게 연락도 하고, 교육도 받고, 코칭도 받았습니다. 그때 이제 제가 교수님도 만나 뵙게 되었었고요.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가진 제 안에서 올라오는 이 질문들과 문제들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, 항상 이제 최고들에게 좀 조언을 구하면서 해결했다라는 점입니다. 그 결과 제가 이제 2016년이죠. 2016년부터 저는 CEO들의 마케팅의 고민을 해결하고 또 퍼스널 브랜딩을 돕는 그런 코치로서 저를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2020년까지 한 5년 정도에 한 30여 개의 기업의 마케팅을 총괄을 했고요. 그리고 한 200여 명의 CEO분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코칭하는 좀 기회를 얻게 됩니다. 그 당시 제가 2016년에 반지하에서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했던 청년이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연매출 수억 원의 1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이게 또 제 세 번째 성공 전략입니다. 의미와 수익의 균형 찾기입니다.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지인의 소개로 처음에 그 1인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김영환 교수님을 그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. 그때 1인 그 기업 과정도 듣고 프로 CEO 과정도 바로 들으면서 몇 년이 흘렀었죠. 제가 비전과 사명을 적었던 시간이 흘렀었고 그때 다시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비전과 사명을 조금씩 또 한번 점검하고 또 초심과 중심을 잡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. 그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 사실 좀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던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였는데요. 그때 좀 교수님을 만나 뵙고 다시 겸손해야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. 그때 제가 최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매출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, 그리고 좀 책임을 감당하는 능력이다라는 걸 제 교수님을 통해서 그때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. 아마 이 메시지가 이제 저에게 1인 기업을 넘어서 또 다른 어떤 또 조직으로도 확장하게 된 그런 용기를 갖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. 중심을 이제 재정비하다 보니까 한 단계 넘어야 된다는 걸 그때 본능적으로 좀 많이 깨달았고요. 한켠으로는 1인 기업에 좀 머물고 싶었습니다. 이 상태가 너무 좋고, 그냥 이대로 가면 편할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었지만, 또 마음 한켠에, 뭔가 좀 더,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, 제가 교수님의 그 논현동 사무실로 찾아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. 그때 제가, 교수님께 좀 자문을 구했습니다. 이 설렘과 좀 두려움이 공존하던 그 시기에 교수님께 조언을 듣고 제가 좀 어떤 팀으로서 어떤 조직을 좀 꾸려서 확장해보고 싶다라는 그 용기를 얻게 되었고요. 그 결과 제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글로벌 기업의 회장님의 브랜딩을 맡으면서 저희가 그 2022년 기준이죠. 제가 국내 최단기간 베스트셀러 10만 부를 돌파하는 그런 또 책을 런칭하게 됐고요. 그리고 70만 유튜브 포함해서 소셜미디어에서 70만이 넘는 또 팔로우들도 유치하기도 했고 3천만 뷰가 넘는 그런 플랫폼들을 운영하게 됩니다.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2달처럼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. 그런데 이대로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균형이 또 한 번 무너지더라고요. 타인을 위해서 이런 좋은 수만 명이 참여하는 그런 자기개발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정작 좀 제 자신과 제 가정이 좀 이렇게 조금 그 마음의 병이 하나씩 생기고 있다는 거를 뒤늦게 좀 발견했습니다. 그러면서 다시 또 저는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.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? 그 질문 끝에 이제 회사와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두고 회사를 매각했습니다. 그리고 가족들과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좀 떠났어요. 1년간 쉼 속에서 이제 제 모든 활동과 공통점을 발견을 했는데, 나담을 회복하고 그것을 컨텐츠로 일로 연결하는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.
그 철학을 바탕으로 이제 2024년, 작년이죠. 진코치랩이라는 회사와 또 굿멘토 출판사를 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들처럼 삶과 일의 전환점에 선 리더분들, 그리고 청년들, 그리고 1인 기업가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나다운 브랜딩을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전문가분들, 또 책 쓰기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리더, 성과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CEO분들, 이런 분들과 한 사람의 삶이 또 선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비즈니스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마무리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20년 나름대로 그 성공이라는 질문을 붙잡고 20년이 가까운 그 여정을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었습니다. 첫 번째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답이 항상 숨어 있더라고요. 두 번째는 비전과 사명을 명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게 다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. 정말 항상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의미와 수익의 균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일을 하면서도 또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. 앞으로도 삶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담을 회복하는 과정을 좀 돕고자 합니다. 여러분도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길 위에 있기를 좀 진심으로 응원드리고, 또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그 중요한 전환점마다 저에게 항상 큰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